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민의회에 이어 그간 영동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에 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두석, 장두영, 윤호준, 각소인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을 비롯해서 최찬용 중구의 의장 및 강우공 이성태 부의원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김강용 기획 오늘 3차 시민참여 영종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참 휴가철인데 피크타임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도 못 가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주 나와주시고 또 틈틈이 서로 협의해 주신 우리 주민들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촌수계 주민설명회가 이제 건단에서 개최가 됐고, 또한 그 이후로 저희들도 여러 현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인천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강미 위원장께서 그동안의 그 활동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미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로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초부터 붉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육안으로는 붉은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6살 아들이 자꾸 생식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짓물지도 않았고 부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갑다라는 말로 수돗물로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저는 필터를 사서 달았더니 필터가 진한 갈색으로 변색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매일 차가운 생수 2리터 2병으로 목욕을 해야 했으며 모든 생활수를 생수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주민으로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서구는 전체적으로 적수가 나오지만 영종은 적수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중구청에 민원 전화를 해봤습니다. 중구청의 답변은 중구 잘못이 아니다. 중구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서구의 수돗물 사태에 영종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중구 주민의 민원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구청의 답변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종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언론에 보도되자 6월 13일에서야 인천시는 영종 지역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14 차량이 뭘 가로막고 있나 봐요. 그 차량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1214 차량까지 오신 분은 빨리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묵하던 주민들이 하나 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터넷을 통한 릴레이 민원 제보가 시작되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적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영종국제도시 곳곳에 게시할 때도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문제를 키우는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에게 불만 섞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인 초청 간담회 때 자치단체 의원들께서는 반성하시고 영종국제도시 적수 사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실망이 큰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사태 발생 시 인천시는
인천공항 이용객들까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종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은 붉은 수돗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섭취하게 되었고, 서구 공총 정수장에서부터 해저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구조이기에 붉은 수돗물은 배관망을 타고 영종, 용유 전체에 퍼져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과 지자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시점에는 그 피해는 적수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인천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 급급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필터에 당했다면서, 수돗물에서는 당연히 녹물이 섞여 나올 수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한 주민들의 예민함을 탓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개월에 걸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인천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민 제안의 형태로 인천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인원 부족 및 수계 전환 매뉴얼의 부재. 인천 상수도 본부의 행정기술 직구는 정원이 431명인데 현원이 359명으로 72명이나 부족하고, 관리 운영 직군 옛 기능직은 정원 168명인데 현원 183명으로 15명을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계 전환에 필요한 상세 매뉴얼도 없이 부족한 행정기술 직군 인원으로 수계 전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3, 4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계 전환을 단시간 내에 진행하다 보니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수도법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정수시설 관리사도 결원이 많이 발생하여 민재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수계 전환 시 단계별 충분한 주민 홍보와 상세 매뉴얼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영종 지역 해저 관로에 대한 관리 소홀.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한 번도 관리할 수도 없는 해저 관로를 통해 수질이 불량한 수돗물을 섭취해 왔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2022년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2 해저 관로의 건설 기간을 앞당기고 점검구와 미토를 위한 토출구, 현재의 관로가 세척을 비롯한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여 제2 해저 관로 건설 시 단일 관로로 인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2차 처리 시설 신설 및 관망 관리 세척 예산 요청. 공총 정수장에서부터 송산 가압장까지 이르는 2.4km의 해저 관로는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된 물을 보내더라도 해저 관로의 청소 상태와는 별개로 긴 해저 관로를 지나는 동안 소독제인 염소와 유기물질의 반응으로 잔류 염소는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그 반응으로 생기는 소독 부산물, 즉 발암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영종 지역의 제2차 처리 시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는 영종 지역 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 제1, 2 관로에 연결되어 2차 처리 시설을 신설하며 긴 해저 관로 통과로 발암물질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제한과 영종 용유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관망 관리 방안 수립, 1998년 수도관 건설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세척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1919년 8월 4일 인천시와 주민대책위원회의 영종 수질 정상화 및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언이 영종 수질의 완벽한 정상화에 대한 주민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천시의 수질 개선 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국제도시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 문제 해결에 소홀할 경우 지방선거와 주민소환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민들과 수고해주신 대책위원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은 앞으로도 스스로 변화하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주민대책위원회 그 활동한 경과 일지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자료는 우리 주민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1차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32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변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두 번째 설문도 있었고요. 해서 뭐 이때까지도 뭐 그렇게 그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좀 2%는 가족이 수돗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7월 5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사고 이전 수준 회복이라는 발표에도 93% 빠르다라고 응답했으며 교체하지 않았던 필터가 하얗게 변했다는 응답.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주방, 샤워기, 세면대, 세탁기, 기타 수전에서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평택이 나왔고요. 이제 3차 설문도 이제 8월 2일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수질 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장님께서 이제 보고를 해주시고 이제 피해 보상 방향에 대해서 대전기획관 먼저 이번 수질 사고로 우리 영종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난 6월 18일자로 이번 사고의 수습명을 받고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영진입니다. 네, 그동안 이 수질 사고 진행 경과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질 개선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번 사고가 났을 때 4개의 단계로 정해서 안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공촌 정수장에 대한 청소를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 메인 송수관로하고 배수지에 대해서 이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각 블록별 안정화 작업을 실시했고요. 지금 4단계로 학교 와 빌라, 아파트, 가정, 저수조 이 등에 대해서 지난 7월 26일자로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촌 정수장에 대해서 고압 세척 방법으로 청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2단계로 그 영종 지역에는 송산 배수지하고 공항 신도시 배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일간에 걸쳐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고압 세척 방식으로 배수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종 지역에 11일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송수관, 배수관을 이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이토량이 27만 2천 톤이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에 하루에 4만 톤 쓰시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이토했다는 양이 나옵니다. 3단계로 블록별 안정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인천시 합동으로 일일 방류 계획이라든가 추진 현황을 계속했고요. 수질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응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영종 지역에 6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민원 11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4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수용과 안정화 단계인데요. 저희가 6월 27일부터 7월 26일 한 달에 걸쳐서 저수 청소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종 지역에 총 142개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6개가 청소를 완료를 7월 26일자로 했고요. 나머지 26개는 청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관리자께서 청소를 안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완료가 됐고 그 1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청소비를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일부 지원이 나갔고 현재 지금 또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배관 청소도 7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 자료하고 Q&A 제작을 해서 만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4단계 작업 중에 이제 수질 검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환경부의 안심지원단 주관으로 영종 지역의 학교 24개소 전체 하고요. 급수구역 대표로 13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터 변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었지만 환경부에서 배수지 기준 2단계에 다 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자체 수질 개선 판단을 위해서 안심지원단 필터 기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관공서 한 군데씩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400리터를 여과했을 때 변화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앞단계까지 했을 때 저희는 안정화하고 정상화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안정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교육시설, 또 아파트 주택, 또 공공기관 해서 총 35개소에 대해서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을 다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적합하게 나왔고 이 결과는 7월 30일 날 그 대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WHO 기준보다도 많은 185개 항목에 대해서 영종 지역의 도서관 한 군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도서관 하나 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았을 때 저희가 수용과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든가 학교 전수 조사는 2번씩 했고 이렇게 돼서 현재는 모든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안심하고 응용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영종 지역에 6개 반을 계속 기동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 세대를 방문해서
계량기 청소라든가 급수관 점검을 해드리고요. 주변에 혹시 블럭에 문제가 있다면 방류 작업도 하고요. 또 수질 검사를 요청하시면 수질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더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인천시가 지금 공촌정수장에서 여기서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상수도 시설 기준상에 응집, 침전, 여가 하는 그 표준 정수 처리 공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똑같은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난번에 물레동 사건 났을 때 비교가 될 만한 정수장이 딱 한 군데인데 영등포 정수장입니다. 서울의 영등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 표준 처리 공정 외에 산화 시설과 활성탄 여과하고 망여과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이 좀 늦어졌는데 현재 공촌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영종 지역이 해저 정수관로가 단선입니다. 아까 이강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항이 생기면서 1350mm 단선으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반이라든가 청소 등의 어려움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2 해저관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지역이 지금 이 신도시 지역은 배수지가 설치돼서 간접급수가 돼서 좀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 영종의 용유 지역하고 지금 운북 지역하고 아직까지 직결급수 지역을 함으로써 약간 그 수질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의 수질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그동안 이제 390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저희가 8월에 시운전이 완료가 되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9월 초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도 고도 정수 처리된 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그 소독 시설을 염소가 아닌 오존 처리 시설을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정수장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운북배수지는 사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급수구역 조정 때문에 올해 말까지 11월 달까지 간접급수 체계로 전환해서 수질 안정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종 지역의 블록마다 소블록에 대해서 플러싱이 뭐냐면 이제 청소 작업입니다. 청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거고 저희도 이 수질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소블록 20개소에 대해서 소화전 및 이토 방류 작업을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요. 이제는 가정에서 수돗물 수질의 변화를 앱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영종대책위원회나 서구대책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 2020년부터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그 원수 관로가 이제 저희가 공촌 정수장까지 오는데요. 공촌 정수장까지 오는 것도 단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수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성산 가압장과 마곡
간의 도수관로 복선화 작업을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해저 송수관이 단일 관로라 저희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이 영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2022년까지 영종 지역에 복선화를 해서 해저 관로를 한 곳이 문제가 있더라도 한 곳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곳을 점검을 하거나 청소를 해서 깨끗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그 성수관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런 보안 장치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려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배수지, 용유 지역의 안정된 급수를 위해서 용유 배수지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종 옆에 여러분들 무의도가 있습니다. 무의도에도 저희가 무의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실 무의도는 지금 현재도 물이 부족해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의도 지역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따라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녹이 나는 아연도 관관이나 이런 관을 사용하신 분들이 교체를 원하시면은 교체 비용의 80%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기 계획입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처리 시설 설치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영종도는 현재 2차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합장에 제2 염소를 저희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염소가 이제 여기가 가정까지 공급되면서 염소가 이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염소를 추가 재염소하는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외에 어떤 요번 같이 탁질이나 철이나 망간 성분이 들어왔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상수도에 그거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또 실제 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2025년까지 전체 인천시 전체를 따지면 한 50억이 넘는데요. 우리 영종만 따졌을 때 한 8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의 배수지마다 탁도계하고 수질 측정기 5개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서 배수지하고 여러분들의 그 블록, 그 가정 블록마다 해서 17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깔면은 앱에 우리 집으로 오는 수돗물의 수질이 실시간 어느 정도인지 이 작업을 2025년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관련 주요 민원 Q&A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사전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올해 지난번에 수계전환 했던 거하고 똑같은 수계전환 계획을 4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4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만 하면 저도 지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이 벌어지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주실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계 전환을 하게 되면 왜 수계 전환을 하냐 하면은 이제 정수장이나 각종 관로나 이런 데 보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희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이나 4일 정도씩 정수장을 꺼가면서 전기 안전 진단을 한다거나 뭐 밸브 교체 작업을 한다거나 그동안 관로를 새로 깔았는데 관로를 접합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는 단수 작업을 했습니다. 한 3, 4일간 단수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3, 4일간 일반 생활용수도 공급이 안 되고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관말까지 어떤 데는 고지대 같은 데는 실제로 7일 이상 물이 안 나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수 작업을 했을 때 다시 재가동해서 물을 공급했을 때도 녹물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필터를 냈을 때 변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수계 전환을 했을 때도 그동안 자주, 그러니까 안 쓰는 관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고 일정량 이상 사용하던 관을 사용하지 않고 밸브로 그 물의 방향을 바꿨을 때 녹물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이 있어도 수계 전환을 하겠다. 이거에 동의하시면 수계 전환으로 가고 만약에 단수로 가라. 근데 단수로 가도 똑같은 녹물이 나옵니다. 안 쓰던 거는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번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시민들께 우리 인천 상수도가 많은 신뢰를 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습을 맡으면서 같이 우리 상수도의 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상수도가 다시 시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수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그다음에 고통을 받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저희가 서부 민간 대책위 할 때 저희가 브리핑을 좀 올렸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간히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것은 수질 피해 발생 5월 30일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전액 면제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6월분 수도료는 감면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는 총 한 107억 정도 되는데요. 미리 벌써 이미 감면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수돗물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장 장애라든지 피부 질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진료비 플러스 약제비 그다음에 소견서 발급 비용까지 저희가 실비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비입니다. 수질검사비는 아마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이것은 공인인증기관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되면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생수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게 되겠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실 때 시민 평균 이용 기준의 실비를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2월인가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총 우리 세 개 지역에 한 10,000분 정도 되시는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약 한 1억 원 상당의 생수 구입 비용을 이미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 생수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한 15억 정도 규모의 생수를 지급해드렸습니다. 다음에 5번째 필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물론 필터를 교체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수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비는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조정기관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소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수조 청소비도 저희가 한 170개소 한 2억 정도를 이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가 융자 특례 보증 관련해 가지고 한 개소당 2천만 원씩 총 500개소 100억 규모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의 대체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총 2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 8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상협의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 6월 24일 날 피해 보상 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 23구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영종 지역도 주민 대표분이 4분이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 대표,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망라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1차 7월 10일 날 1차 보상협의회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2차 보상협의회는 7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시에서 보상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적절한 수준의 실비를 보상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안을 만들겠다. 세 번째, 논란이 없는 항목은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겠다라는 제시 의견을 했고요. 특히 7월 17일 날 피해보상 협의회와 별도로 의료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피해 의료비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부터 정상화 선언 이후 일주일까지 발병된 질환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 기간은 금년도 5월 30일부터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일은 저희는 7월 말이나 아마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표된 7개 항목에 대해서 개별 신청에 의해서 실비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피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신청하실 때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시는 그런 또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그런 신청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보상 심의를 거쳐서 재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별 신청에 의해서 이제 실비 보상하고요. 두 번째 신청하지 않으신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이 없으신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 위로금 쪽으로 상하수도요금 1개월치를 추가로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상공인,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육시설 그 피해 직원은 별도 보상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피해 보상 기준 아닙니다. 상한수도요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수돗물 사태 종료 이전 2개월은 그 요금이 이제 일괄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료 이후 1개월은 추가로 면제를 해드리는데 신청 안 해드려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위로금으로 1개월치를 더 면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료비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수질검사비,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다만 그 생수하고 필터 비용은 영수증에 의해서 실비를 지원해드리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재산정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생수나 필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면제시킨 상하수도요금 1개월치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저희가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절차입니다. 오늘 저 영종 주민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홈페이지도 저희가 게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중앙지방직 공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2~3주에 걸쳐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우리 주민분들 불편 없도록 3가지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접수, 두 번째 우편 접수, 그 다음에 저희가 총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로 현장으로 저희 시 직원들이 아마 출장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요. 개인께 이제 주민분들께 통보를 하고 계좌 입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재심을 거쳐서 금액을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그리고 피해 보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천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우리 보상 기준이 너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심상과 관련 부분을 질의응답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수질 개선 계획 두 번째 보시면 마지막에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영종지역 제2처리 시설 등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제2 처리 시설은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 물론 베이스로 깔고는 계시겠지만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일단 모든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 중에 이 투자나 모든 혁신위원회가 뭐냐면 상수도가 백지에서부터 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사실 영종 지역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인천 지역 전체 그 상수도에 관해서 바라보는 기관인데, 사실 저희는 저희가 하저 관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저희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일단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기획조정실장이고요. 김광룡이라고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이제 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들어가시니까 뭐 그 절차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쭐게요. 제가 그 수질 개선 계획 3, 4번 보시면 아까 상수본부장님께서도 영종 지역의 제2차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가압장에서 추가 염소를 투여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2차 처리 시설이 있다고. 근데 저희가 얘기를 했던 2차 처리 시설은 단순히 염소를 더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염소와 수돗물에 유기물이 반응을 해서 그만큼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발암 물질들을 생성해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정이 저희는 내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개선계획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2040 인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2021년 6월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내년 일정이 아니라 내후년 일정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제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10년에 한 번 하는데 5년마다 변경계획이에요. 근데 내년 11월까지 그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면 이 부분은 용역 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이제 승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요구했던 이거는 내년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내년 11월에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립이 될 때 2차 처리 시설 구축에 관한 안건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시가 제출하는 계획에는 당연히 넣어서 제출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넣어서 확정되는 게 아니까 확정되는 프로세스를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 내년 11월 용역에는 그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해당 그 인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2020년 6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는 이 제2차 시설에 대한 타당성 또는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2020년 11월까지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좀 바보같이 설명드렸는 모양인데 내년 11월 달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얼마만의 비용이 들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렸던 거는 그 환경부에서 6월 달에 승인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11월 달까지 용역을 하는 것처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용역은 11월 달까지 해서 환경부에 넘겨서 환경부가 승인하는 절차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11월 달까지 끝난다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라고 있고요. 약 3개월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3개월 걸린다는 말씀이니까 185가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그때 먼저 대답해 주시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 통상적으로 이제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60개 항목도 사실은 한 달 걸린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나 더 빨리 나오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3개월 동안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7월 22일까지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제 추가로 더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더 정밀 검사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못 하고요. 수질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직원들이 밤을 새서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밤을 새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한다면은 2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주말까지 반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나온. 네네. 그러니까 185가지씩을 이제 2개 학교와 지금 도서관 한 곳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은 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 싶어서 여쭤보는 제가 거예요. 그건 관련 부서에 제 연구소에 한번 연구소장 여기 와 있나? 제가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학교 저번에 불사님이랑 학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급식에 대한 그 수돗물 공급을 저수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지 않고 직수로 나올 수 있게끔 공사를 진행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교육청에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 학교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수 연결은 지금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직수를 연결하도록 공문이 다 나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8월 말까지 다 직수로 전환할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그렇게 나오나요? 8월 말까지 공사 완료인가요? 아니면 공사하라고 지시하시나요? 일단 8월 말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안내 공문이 나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직수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죠? 직수로 되어 있는 학교가 더 많죠. 그러면은 필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직수가 되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번 같은 사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 대형 필터나 아니면 활성탄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산업용 필터나 그런 것 저희가 함께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수돗물이 이제 완전하다고 이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학교에는 이제 필터를 다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주 중에 안내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이번 그 물 사태 중에 필터를 이제 단 학교도 있는가 하면 아직 달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수조사해서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안내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빠르면 다음 주면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계약하면서 급식 정상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판단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직수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 필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시점까지는 지금 이게 일정상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필터가 장착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급식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하고 긴밀히 이제 협의를 해서 일부 필요하다면 일부 생수까지 제공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학교마다 운영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네, 보내주신 공문 때문에 학교마다 지금 이미 통과된 학교들 몇 학교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 운영위가 열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학교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괜찮다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정상급식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일부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는 통과되었다, 우리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공문이 나가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운영위에서 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 그 목표는 개학하는 학교가 8월 12일부터 개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개학하는 학교마다 좀 일자가 달라요. 근데 그 전에 필터 공사를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정상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 직수 공사와 필터가 장착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정상급식이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은 정상급식이 어렵다고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거는
아까도 여기 이제 그 설문조사 보니까 60% 이상이 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괜찮다라고 답변한 그 프로테이트가 60% 정도 됐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 지금 학교에 필터를 장착하는 학교가 있고 또 60%가 또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필터를 빨리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터가 완료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상 급식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자리 결정하고 오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자리가 지금 정상화 선언과 이제 더불어서 그 차후에 어떻게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오면은 저희는 학교에서 어떻게 의논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필터라든지 직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라든지 이제 또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서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뭐그 공사와 관계없이 좀 급식을 해주십시오. 그거를 정상화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로 아직도 그 정상이 안 됐다든지 그렇다면 급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직수관 공사라든지 필터가 될 때까지 안 하는 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직수나 필터가 안 되면 안 하는 거냐 이거는 좀 한번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지금 수질 기준이나 필터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한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정상급식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이 공천숙에 있는 167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필터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여러 가지 필터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2일부터 계약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거 공사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은 아니고 그것들은 안전장치라든지 학부모님들을 안심하시도록 해주는 장치인 것이고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급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개를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재개를 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좀 양해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과 직수 그다음에 필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과 인천시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한 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요. 그러면은 지금 두 학교에 대해서는 186과제를 실시한 공항고등학교와 영종초에 관해서는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정상급식 실시를 안 하실 건가요? 그 185개 항목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60개 먹는 걸 항목은 다 했습니다. 60까지 검사 네. 결과가 공항고등학교 영종초등학교가 안 나왔어요. 검사지. 아직 안 나왔나? 검사 결과 그럼 그리고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데 저 여러분들께 혼날 것 같은데 그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 검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60개 항목에 대해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러면 수질이 안전한 겁니다. 기준 이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혼나겠지만 혼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필터를 수도꼭지에 들이대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꼭지에는 더 이상 필터나 다른 장치를 안 대고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합격하면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드셔도 됩니다. 아니 겁을 내게 해놓고 필터를 잘 가져고 물을 넣는데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저희가 사고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믿지 못하시고 신뢰를 못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수준은 저희가 네. 그 말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좀 말씀 하나요? 필터를 못 고르는 건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 필터가 기르면 3개월까지 가요. 그렇죠? 변색이 되기는 돼요. 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영종국제도시는 그 기간이 일주일을 못 버텼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랬던 거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면 예, 제가 오늘 수정이 왜 안 오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논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우리 이제 상도본부장 새로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들이 사고 쳐놓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천시 뭐 이제 상도본부 앞으로 좀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상도본부장이 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6월 18일 날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이 잠바 못 벗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 회의할 때나 그렇고 집에도 지금 못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뢰를 잃도록 상속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85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항목인데 저희들이 뭐 시민들께서 검사를 해봐달라 한번 더 해봐달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항목이고 나머지 학교에 지금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검사 뭐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은 지금 통과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이제 안내 공문이 나가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8월 12일부터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서는 이제 시와 교육청이 서로 소통해가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서 교육청과 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환경부도 지금 물 통합정책국을 만들어 갖고 전국의 수돗물을 균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전부 고도 정수 2차 처리 정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20%밖에 안 되고 우리는 4개 중에 겨우 하나 하는데 지금 활성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회에서 그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해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고 또 여태까지 수도관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그 시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요청을 간곡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종의 특수성입니다. 영종이 공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소시설이 들어왔고 그리고 각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처리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2차 시설이 제가 좀 여쭤볼 게 이게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활성탄이나 오존 처리 같은 고도 정수 시설을 이쪽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선화 해갖고 라인을 깔고 하는 게 우선한 다음에 2차 처리 시설을 영종에 한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2차 처리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현장 가동관 운영은 오늘부로 연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 수질검사는 지금 처음에 했던 그 11개의 방법 그 수질계획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질 개선이 됐다고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못 믿어온 분이 있으시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에 대한 거는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그 여건에 맞는 상황의 수질 검사 할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직접 가서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재기 유형 김현정이고요. 여기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비 부문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소견서가 인천 외의 지역에서 받은 소견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이라는 그 금액은 지금 시에서는 얼마로 책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1인 기준 있잖아요. 생수. 그것도 시민 평균 이용 기준이 얼마로 책정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견서는 당연히 인천 시민이시면 뭐 진료를 어디서 받았던, 소견서를 어디서 받았던 상관없이 될 것 같고요. 그 사회통념과 시민평균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금액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됐는지를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기 와보다 보니까 우리는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생수를 시켰다. 그러면 그분들은 생수를 많이 쓸 개연성이라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금액을 막 제한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통념이나 시민평균 기업 비용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볼 것은 지금 이제 그분이 어느 걸 많이 썼다고 주장 오셨으면 거기에 뭐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피부병이 있어서 많이 썼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느냐 이러면 금액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통념 이런 걸 해본 이유는 뭐냐면 필터를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차이가 10배가 나더라고요. 10배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신, 뭐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지역인 경우에도 이 차이가 엄청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까지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뭐 개인 재산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이유 없이 좀 과도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께 저희도 이제 나중에 근거가 있어야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보상을 하고 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필터를 몇 개까지 해준다는 거냐, 물은 몇 리터까지 해준다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뭐 100명, 200명 이러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가구수가 23만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정확히 그 금액이나 이런 걸로 정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을 봐서 가겠다. 아까도 지금 애기 2리터씩 어느 기간 동안 계속 목욕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비용은 저희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죄송해요. 정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 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게 얼마가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 터졌을 때 인정하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주민들 이거 해결하기 힘들죠.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터지고 나서도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그 기획실장님이 만든 일은 아닌데 이 일이 터졌잖아요.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대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인드가 지금 너무 틀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뭐 지금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 말씀 다 잠깐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시는 주민들 계시는데 여기 빈자리 좀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고요. 여기도 빈자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 서 계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막 굉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빨래 같은 거 하기도 되게 불안했고 막 저 멀리 뭐 제 장인 장모님 때 가가지고서 뭐 지낸 적도 있고 그런 불편을 겪으신 분 굉장히 많을 건데 저희가 지금 뭐 수도 뭐 생수 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과연 뭐 얼마가 나올 줄 알고 이걸 벌써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막 제주도 여행 뭐 해외 여행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제시를 먼저 해주시든가 그런 게 기준은 있었는데 그 회피하고 막 얘기 돌리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혹시 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개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도를 늘려서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줄여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사용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그런 특수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용해서요. 사실은 그 주부님들이 제일 가정에서 그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교체용 필터 값만 준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 뭐 샤워기든 주방 수전이든 이런 헤드 부분 있잖아요. 필터가 들어가는 그 헤드 부분까지 1회씩은 다 이렇게 한번 설치하는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도 필터를 사용하신 분들이야 뭐 그 안에 리필만 교체하시면 되지만 이게 적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쓰지 않았던 필터를 설치를 하면서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수전 자체를 바꾸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비용이 보면은 그 필터 리필용 비용보다 그 헤드 가격이 더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내용이 항상 이렇게 피해 보상 얘기가 나오다 보면 필터 부분만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거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필터만 보상을 해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러면 그 반영구라서 그건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영종도 그렇게 해서 이 사태로 그 수전 설치를 하고 필터를 쓰셨던 분들이
이제 수돗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나 그럼 이거 띄고 필터 안 쓸게 이거 보상해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필터들을 다셨고 그 필터를 거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헤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케이스 하나하나를 저한테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 뭐 지금 답변 드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수기 필터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수도꼭지 필터도 몇 개까지 해줄 거냐, 어디까지 해줄 거냐, 기대에 있는 그것까지 해줘야 되느냐부터 엄청나게 많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고 있어요. 일단 신천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됐고 어떤 거를 썼고 어디까지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터디를 좀 해서 접수가 나갈 때는 그 접수 받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게 설명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실 때는 기왕이면 어린 아기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들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저기 이성태 의원님. 의원님들 여기 저희 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에 단답형으로 yes 또는 no,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적수 사태가 심각하다는 요 사태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강우건 의원님, 보상 방안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내놓는 보상과 저희 대책위에서 지금 조율한 이 보상 방안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예, 아니오로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뭐 추후 설명을 나중에 듣고요. 보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얘도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 아니고 누구라뇨? 그게 금액 따라서 지금 아까 그 금액에서 30만 원인가 얼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본 게 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 근데 얘 누구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성태 의원님처럼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서구고요. 아니 지금 청원에 와서요? 저희는 네, 청문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저기 회장님 잠깐만요. 진행하시는 분이 좀 잘 진행해 주세요. 뭐 이래요 분위기가. 다시 최찬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중구 자체 문자 시스템 그 구축 조례에 최선을 다하실 생각이시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하고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최선을 여기 회의에 집중을 하셔야지 왜 의원님들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조율하고 소통하기로 했죠 분명히 간담회에서. 이상입니다. 네, 시의원님, 저 시의원님께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2차 처리 시설이 시의원님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 간담회 통해서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답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네. 각자 우리 구청장님, 부위원님 다 하셨고 네.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지금 570억을 들여서 관로를 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천정수장도 고도청조사 처리하고 있어서 배수지도 늘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환경부라든가 우리 인천시 기준치 이상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 우리 이강미 의원께서 여기 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린 김에
지금 이제 민간대책 협의를 통해서 우리 그 인천시 각 기관과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이제 큰 심려와 격려 그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그 인천시의회에서 13명으로 해서 행정조사 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지금 회의를 했고 증인하고 참고인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완을 해서 민간 대책이 이외에도 별도로 인천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치원학교는 별도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는 별도 보상 기준이 어떤 근거로 있는지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건 이게 원래 저희들한테 오늘 와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상 기준이라기보다는 학교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그 접수 사업자로 들어갔던 비용들 중에서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비용들이 있으면 비용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이제 어떤 거냐면 뭐 1인당 2,000원의 승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들어간 비용들 중에서는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고 어린이집도 학교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게 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뭐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보상이라는 거는 기준은 거기 들어간 필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왜 출석일수 그 부분은 이미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평균점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위원회를 믿고 이 필터나 그런 걸 다 교체를 했는데 이 범위는 안 되네? 이러면은 더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대처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소치도 생각하셨나요 혹시? 1인 가구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런 거 다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천시하고 아니 저는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정하는 게 서로가 편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얼마나 쓰셨는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보상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썼다거나 물도 과도하게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봐서 하겠다. 무슨 최소한이나 최대한 이런 걸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실비를 그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실비 변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통령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도 보니 필터 사용량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막 10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배까지 차이 나는 걸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과도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 정상화를 선언한다. 향후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수돗물 민원이 발생하는 가구와 현장에 대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영종지역 수돗물 수질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 혁신안을 이행한다. 제2해저원로 구축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척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2022년까지 완공하도록 한다. 제2차 처리시설 구축을 인천광역시 수도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우선 사업으로 1단계 우선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영종지역 방망관리 및 세척 예산을 반영하여 수질 개선을 시행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한다. 3.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한다. 4. 이 합의를 각 일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4일 영종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를 대표하여 박남춘, 주민을 대표하여 전수철. 이상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인천광역시장께서 이 합의서에 참여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이 협의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정책해 주신 영종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